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코로나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제는 물가가 난립니다. OECD 38개국 평균 물가 상승률이 9.2%, 식료품비 상승률은 11.5%나 됩니다. 우리만 살기 팍팍한 게 아니었네요.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윤 정부의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예고하자 윤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잠시 뒤 알아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만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식 단독 행보인데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친윤그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에 유력 인사들의 X파일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엔 흐린 구름이 가득하지만 구름 사이로 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남산골 한흥마을에는 비내음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죠. 당분간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부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경기 파주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지나는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까지, 경기 북부는 6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을 기점으로 낙뢰도 중북부 지역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소낙비는 이렇듯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후텁지근하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서울은 29도까지 오르며 무덥겠고요. 대구 21도, 광주 25도, 강릉 20도 등 남부와 강원 영동, 제주는 내일 가끔 비구름이 지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또 해안과 해상에는 강한 바람까지 예보되어 있는데요.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예, 첫 번째 소식 제목은요. 국회 패싱 방지법의 윤 대통령 위헌 소지 경고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듣고 오시죠.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의 골자가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면요.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그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네. 이 한마디로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윤 정부에게는 잡음이 예상되는 국회 입법부를 좀 뛰어넘어서 시행령으로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방지한다는 취지
취지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단순히 반대 입장이 아니라 거부권, 그러니까 비토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당도 결사 반대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어제 SNS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외치더니 지선을 패배하자마자는 정부 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다라고 비판했고요. 여기에 야당은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 왜 정부 완박이냐. 오히려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 입법 완박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뭐 대통령, 총리 등 이른바 뭐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지금 국회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이라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이게 사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저는 딱 이 얘기를 듣고서 검수완박법, 이 먼저 앞서서 통과가 됐었던 검수완박법이 생각이 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은 검수완박법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죠. 검수완박법에 부패, 경제, 범죄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재량이 대통령 행정부에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또 이번에 입법을 내놓은 거고 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뭐 반발하고 있는 건데 저는 검수완박법도 크지만 그게 못지않게 지금 그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뭐 부동산 규제라든지 네. 이런 거 모든 문제가 지금 이 법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그 투지 과열지구 해제라든지 네. 뭐 종부세, 재산세 할 때 공정 시장 가격 반영 비율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그 다 시행령, 시행령. 시행규칙, 부령, 총리령, 대통령령으로 다 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은 여소야대에서 못 바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거를 지금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하려면은 이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여대 야손대 국회 허락받고 해 마음대로 하지 마 국회 동의 받아 이거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은 못 고치지만은 법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건데 법을 만약에 만들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99.999%라고 봅니다. 거의 그만큼 확실하다. 새 정부에서는 여기에 거의 뭐 목숨 걸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이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지금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야당인 민주당의 좀 대결 구도로 지금 비춰지죠. 그런데 지금 여당, 야당도 굉장히 좀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아요? 네,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회 개점 휴업 상태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그리고 박순애, 김순희 장관 후보자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김창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20여일이 지나자 네. 재송부해달라 요청했는데요. 이마저도 기한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잖아요. 윤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 권한이 생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원구성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한 거다. 그래서 임명 강행은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 법사위원장을 주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의장을 뽑을 수 있다라고 대응 중인데요. 반면 야당은 의장 선출과 법사위장을 연결짓는 것은 좀 억지다. 의장단 선출을 끝내 거부하면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 단독 의장을 선출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곳곳이 암초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과 야당, 뭐 여야, 뭐 이런 대결 구도 말고 지금 주말 사이를 감감히 이렇게 보면은 여당 내부 그리고 야당 내부도 지금 각각
각각 대립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보면 민들레라는 모임이 또 논란이에요. 네, 주말 동안 참 시끄러웠는데요. 이 여권 내부 친윤계 의원들의 모임 발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히 이건 개파 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공개 우려를 표하면서 이 친윤 간의 갈등 논란도 좀 불거졌는데 이 장제원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진화가 좀 된 상황입니다. 내가 참여한 게 문제라면은 이 성동희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주말 동안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실게요. 그다음에 민들레란 이름은 안 했어요. 그냥 당정대 플랫폼. 플랫폼 형태의 개방형 모임. 어떻게 무슨 범죄 조직입니까? 오늘 굉장히 좀 약간 당황하셨군요. 아니 조금. 공부 좀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모임 하나 만들면 개파 정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데 또 뭐라고 그러세요? 또 공부 왜 안 하냐고 또 그러잖아요. 나중에 왜? 그냥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자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그 애초에 표방했던 기능이 당정, 소위 당정청이라고 하고 했던 그런 연계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죠. 네, 이 가칭 민들레 모임은 윤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죠. 이철규, 이용호 의원이 공동 간사를 맡고 또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주 1회 조찬 형식의 스터디 모임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일단 장제원 의원의 불참 선언에 대해서는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이 네. 결정을 존중한다. 민들레 홀씨가 갈등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소나기는 피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용호 의원이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이 모임의 정체성 자체에 지금 이의가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소나기 피하고 소나기 그친 다음에 잠깐 뒤에 만들면 되는 건지 아예 이걸 만드는 것 자체에 이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모임의 존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 네. 오는 15일 이 모임이 출범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출범 시민은 당연히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초중반에 운영진들이 모여서 다시 모임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30여 명 넘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운영진 단독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준석 당대표도 입법부에 소속된 분들끼리 어떤 공부 모임을 한다는 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정 멤버 비슷하게 포함시키는 것처럼 가면 곤란하다라면서 추가 견제구를 날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존폐 여부에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민들레 모임을 두고 뭐 일각에서는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이 총선,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뭐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윤핵검 공천의 어떤 밑자락을 이 깔기 위한 모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발족할 수 있을까요? 그 뭐 민주당의 이제 현근택 전 대변인이 네.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얘기한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많이 너무 나갔다. 멀다. 네. 너무 멀다라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장제원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인수위 시절에는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공식 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쉽게 이렇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의 분발을 촉구한다.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네, 써가지고 네. 대통령실에서 저희 분발하겠습니다.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월권 논란이 굉장히 일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당정대의 어떤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을 네. 위해서 이제 한 것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당정대의 핵심 멤버인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너무 나간 거다라고 해서 사실상 찍어 누른 거죠. 이거는 찍어 누른 거고 지금은 그런 것들의 갈등을 노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제원 의원이 했는데 이거는 결국 딱 타임라인은 1년입니다.
왜 1년일까요? 차기 당대표 선출되고요. 다시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민들레 모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때는 이제 당대표 그다음에 총선이거든요. 네. 그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윤핵 검이 됐든 한동훈 네. 장관이 됐든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정계 진출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민들레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이 뭐가 됐든 네.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치 일정이 이제 그렇게 짜여 있는 거죠. 지금의 이 뭐 권성동, 지금 장제원 이 두 사람이 서로 brother is a brother.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렇게 가는 이런 화해 무드도 결국은 1년이다. 이 총선 앞두고 1년 전 이 당대표 이 선출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뭐 윤핵관 모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민들레 모임으로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유호정 기자, 민주당은 수박 논란이에요. 네, 이 수박은 겉은 초록색이지만 네. 안에는 빨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 속은 다른, 정체성은 다르다라는 의미로 주로 친명 지지자들이 친문 혹은 비명계 의원들을 지적하는 어떤 의너로 쓰이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두고 개파 간 설전이 이어지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수박이란 단어를 쓰는 분들 가만히 안 두겠다라면서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하는데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당의 대표를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모멸 아닙니까? 이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네, 시작은 친정세균계 3선의 이원욱 의원이 이 페북에 수박 사진과 함께 수박 참 맛있네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 친명 김남국 의원이 시비 걸듯 조롱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여기에 또 이원욱 의원이 맞서 싸웁니다. 나한테 수박이라 하니까 수박이 되겠다고 했을 뿐이다. 정치 훌리건을 편드는 이른바 친명 의원들, 이 철험회의 해산을 권유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또 김남국 의원이 이 철험회 해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박 가치가 없다. 개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개파 없다고 하면 그 문화가 사라지냐라고 맞섭니다. 여기에 이 의원이 정치 훌리건 없애기 위해서 나서야 할 분들 바로 이재명과 측근 정치인들이다라면서 설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공개 경고를 하면서 네. 나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수박 논란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친명이냐 아니냐 이 결국 개파 갈등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호정 기자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개파 갈등 논란의 결국 한가운데에는 철험회가 있는 거 아니냐, 철험회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철험에는 뭐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또 이수진 의원 등이 주요 멤버인 민주당의 강경 초선 모임입니다. 네. 이 검수완박, 전국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를 했고 또 지난 청문회에서는 뭐 이모 논란, 한국 3M 논란으로 좀 실수와 고성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만나서 친명계 네.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민들레 모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박 논쟁뿐 아니라 이 친명 그리고 이 비명계의 공격 갈등 양상의 좀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수박 논쟁뿐 아니라 윤영찬 의원도 마찬가지로 철험회 이수진 의원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수진 의원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낙연과 가까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울면서 언론개혁을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두고 윤 의원이 맥락상 날 가리키는 게 확실하다라면서 이수진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민주당의 수박 논란이 좀 더 구체화된 게 바로 전당대회 룰 논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개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 전대 룰과 관련해서 일단 사령탑인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변경,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2, 3년 사이에 과거에 제가 정당 시작할 때만 해도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들의 비율과 당원의 비율이 가령 1대 30, 1대 40 이 정도였던 것이 지금 1대 80, 1대 9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원들의 구성 의견 반영 비율이 너무 작지 않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건 현상입니다. 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보단 전당대회 준비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전당대회 경선에서는 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0%, 일반 당원 5% 네. 이렇게 비율로 가중치를 매깁니다. 대의원의 영향력이 지금 가장 큰 상황인데요. 그쵸. 이 문제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친명 성향, 그러니까 이재명계 성향의 당원들이 대거 입당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표의 영향력을 따지면 상대적으로 당원 한 표에 비해서 대의원의 한 표 비중이 더 커지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은 현재 구조로서는 이 당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친문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요. 뭐 일반 당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 변경을 시사하자 반명 의원들은 지금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당원 비율 높이는 거 결국 친명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당심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라면서 권리당원 투표비율을 높여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반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 바로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결국은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를 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근데 유호정 기자,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한대요? 네, 일단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네. 넥스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과반 이상 56.1%가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뿐 아니라 반명계 의원, 전해철, 홍영표 의원까지 모두 당대표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강재 의원의 제안이고요. 이 당내 화합 또 세대 교체를 위해서 젊은 의원들에게 양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대선 이후에 쭉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네. 또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에 인천 지역구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를 계기로 김혜경 씨 본격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이재명 의원 측은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반명이냐, 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지금 계속 민주당을 들썩들썩 이른바 뭐 내홍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하기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여서 매일 싸우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글쎄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장관도 뭐 내가 필요하면 당대표 선거에 나갈 의향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전당대회 개입은 뭐 대통령제 끝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그만큼 영향력도 이제는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만큼 걱정하는 뜻 아닌가 싶어요. 저는 민주당의 지금 그 계파 갈등은 거의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느냐, 네. 그 많으냐 이 문제를 갖고 그 갈등이 진짜 그게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하려면은 그 공멸한다는 위기감, 네. 이 각자 도생을 하지 말고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탄핵 이후에 보수의 길을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나 다 졌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계파 권력은 놓지 않겠다. 네. 이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또 없고 또 하나는 당심하고 민심하고 지금 차이가 많거든요. 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당심하고 민심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전당대회 아까 유호정 기자 얘기한 대로 룰을 좀 바꿔서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친문 이낙연계 이쪽은 또 전당대회 룰을 왜 바꾸냐 임박해서 네. 또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고 계속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이런 갈등은 계속 이어질 거다. 질이 멸렬하다. 그래서 보수가 그 이준석 30대 대표로 그
뽑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왔듯이 네. 새로운 인물을 뽑든지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과격한 과감성 있는 대책 없이는 저는 지리멀렬한 일을 계속 겪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보수가 탄핵 이후에 걸어왔던 길을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걷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수는 탄핵 이후에 분당 사태가 있었었죠. 네. 민주당 이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분당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뭐 정계지는 정치는 뭐 네. 유기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벌써 심리적인 분당 상태인데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만약에 대표를 계속 강행을 한다 그러면은 친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개연성 또 국민의힘은 또 여소야대라 또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저는 정치적인 변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변수는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이준석 제대로 내정치 박지원 엑스파일 논란입니다. 이준석, 박지원 두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발언 때문에 정치권이 좀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우선 이준석 대표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서 자신의 어떤 공적, 성과를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바로 호남 지역 당선인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축하 행사를 가진 건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호남에서 제2당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과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 얻은 성과를 강조하고 계속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호남 당선인들의 그런 어떤 배출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감개무량한 것이라는 걸 오늘 한번 다시 깨닫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한 호남에서의 제2당입니다. 비록 민주당의 덩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작긴 하지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 후보도 여기에 배석하신 우리 조배숙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가지고 절대 호남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호남 포기 전략의 포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 혼합 광역 기초의원 당선인 7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7명을 이제 초대를 해서 축하 네. 행사를 가진 건데요. 이준석 대표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 호남 소외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2038년에 호남 대구 광주 아시안 게임 유치와 다음 총선에서는 무조건 국회의원 1명은 호남에서 배출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까지 하면서요 자신의 어떤 성과를 굉장히 강조하는 행사를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지금 호남에서 명실공히 제2당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듣기에 따라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쓱 흘려듣게 되지 않는 게 김영 기자, 어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정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대표 취임 1주년 기자단과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멘트였습니다. 이제 자기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가해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고 적어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준석 색채를 국민의힘에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특히 어제 발언 중에 90분 동안 이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좀 살펴보면은
지난 선거에서 지금 정진석 의원이 계속해서 이 공천 관련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대표의 권한인데 지난 선거에서 정진석 당신에게 내가 이거 줬지 않느냐. 고맙다고 소리를 못 들을 망정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지금 또 기억하시겠지만 정진석 의원이 SNS에서 정치 선배한테 무례하다 이런 식의 SNS 글을 올렸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나이가 더 있는 국회 부의장이지만 서열을 좀 따져보면은 여당 대표, 당대표가 더 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심하고 친윤계를 향해서 어떤 겨냥한 발언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정진석 부의장이 자기 정치하는 거냐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 자기 정치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약간 뒤끝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뭐 정 부의장이 말한 자기 정치랑 이준석 대표가 말한 자기 정치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자기 정치 하겠다라는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고 누군가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비판을 할 때는 네. 그게 이제 성과가 안 나오고 본인의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을 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 중에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이 돼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선거 다 이겼지 않냐, 대선, 지선 다 이겼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 해도 욕먹고 저래 해도 욕먹으니까 자기 정치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네. 거고 그게 단순히 자기 개파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저 행간에는 한마디로 하면 당을 개혁하겠다. 개혁함으로 인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 정치도 하면서 이 당의 쇄신을 이끌겠다라는 어떤 자부심, 자신감의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표현 중에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밭을 갈아야 됐대라고 네, 그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밭을 가는 거는 사실은 개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해석을 하자면은 네.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선거는 끝나고 외계인하고 싸우던 거 끝나고 이제 각자 자기 정치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당내 긴장관계, 긴장감은 상당히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네. 없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그 징계 문제를 놓고도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개파를 만들겠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윤리위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영 기자,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사실 윤리위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윤리위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성상납 의혹을 둘러싼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당대표 임기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4일에 윤리위원회가 지금 그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에 앞서서 좀 그 흔들기 차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분석한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일도 아니고 또 27일로 늦췄다고 합니다. 또 보면. 아 날짜를 늦췄답니까? 27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윤리위에서 한다는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지 그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압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진석 부의장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 같은데 저는 빨리빨리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네. 이 건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이 저는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이거 좀 빨리 좀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 지금 24일에서 27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준석 네. 대표 이것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길게 끄지 않겠다. 빨리 열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도 자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6개월간 고생하고 있다. 빨리 좀 끝내달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 윤리위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포인트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이 당 지도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좀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네. 이때 이 최고위원 임명과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놓고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이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윤,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을 안철수 의원이 추천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이 국민의힘 고쳤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최고위원으로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토를 좀 내놨고요.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당 몫으로 준 최고위원인데 왜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한테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홍보본부장, 대변인, 부대변인 여러 명을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취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당권을 두고 좀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신경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조금 흥미로운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좀 누가 이끌어가는 게 좋겠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반 국민이 포함된 이 전체 응답자들은 네. 안철수 의원 쪽을 좀 더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들을 더 앞으로 이제 차기 좀 당 지도부에 어울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흥미로운 대목을 보여줬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 김영 기자가 얘기한 저 여론조사를 좀 보면은 민심은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좀 새로운 세력이 맡았으면 하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윤심,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이 좀 맡았으면 하는 이런 좀 흥미로운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일 전당대회 하면은 누가 뽑히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뭐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들이 좀 유리하나 하지 않나 뭐 이렇게는 생각은 되는데 네. 저 조사는 저 윤핵관이라는 전제를 갖고 좀 조사를 했거든요. 윤핵관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윤 핵심 관계자,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비난할 때 많이 쓰던 공격할 때 말이 썼던 단어긴 윤핵관이고 그동안에 윤핵관 하면 다 부정적인 말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저 말만 갖고는 좀 보기는 어렵다. 민심하고 당심하고 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민심과 당심이 좀 따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주목이 된다고 하면 야권에선 이 사람이 또 관심을 끌었어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지금 국정원에 X파일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해당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정원에 보면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그 조난 자료, X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개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저는 그랬어요.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국힘당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정보위 간사.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네, 문제는 이 X파일 안에 지금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국법법 위반하면 내가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국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국정원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전 국정원장이 직무 때문에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박 전 국정원장 이 해당 좀 유감 표명에 대해서 곧바로 좀 유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해명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X파일을 전부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거해서 개인이 요구를 하면은 원작의 재가를 받고 메인 서버를 열어서 추출된
문건도 원장이 맨 먼저 보게 해라. 이것은 혹시라도 있을 그런 사고의 개연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청구를 하면은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과연 남아가지고 또 다른 불씨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도 법을 제정해서 폐기하자라고 했던 거지.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저에게 제발 원장태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좀 실명이 언급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면서 박 전 원장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박지원 원장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내용 엑스파일 터지면 의원님들 이혼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때 국민의힘 이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나는 이혼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박지원 원장이 그럼 공개할까요? 했더니 하태경 의원이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지금 박지원 원장의 주장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 자체가 없는데 박지원 원장이 이걸 날조해서 지금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네. 뭐 지금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조속히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엑스파일 발언에 뭐 일파만파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우리가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네. 저번에 이제 박 전 원장님도 그때 방송에 나오셔서 좀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I'm back. 돌아온다. 나 돌아왔다.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확 드러내기 위해서 네. 이런 국정원 조남 파일, X 파일을 좀 언급을 하면서 주목도를 확 끌려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그날 뭐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총구를 외부에 돌려야지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내분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런 엑스파일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선을 좀 만들고 대여투쟁 전선을 만들면서 내부를 단합시키면서 그런 걸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나 빨리 복당시켜달라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 정보 아는 거 많아. 나 함부로 건드리면은 나 다 얘기할 수 있어라는 경고성. 여기저기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지금의 윤석열 정부겠죠. 경고성 메시지까지 같이 해가지고 조금 약간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선을 넘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좀 던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노림수를 말씀 주셨는데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이런 노림수가 있는 이 엑스파일 발언 유효했다고 보세요? 조금 저는 신뢰를 조금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원장이 그렇게 따따붙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보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금 모두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언론이 움직이고 있고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단기 전술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기는 효과가 있다. 장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이 괄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 김건희 여사 봉화 찾아 권양숙 여사 만난다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뭐 일정에 동행하는 등 비교적 조용한 내조에 전념해왔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첫 공식 단독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직접 만나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이 행보 역시 조용한 내조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 지금 기자들 질문 받고 있잖아요. 오늘 행보로 본격적인 이 행보, 공개 행보 신호탄이라고 봐도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매사 어렵게 해석하냐라고 웃으면서 작년부터 한 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오늘 가는 거다라면서 좀 의미 부여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기자들이 이게 공개 행보로 봐도 됩니까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보니까 단독 인터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주로 뭐 내용을 보면은 주로 동물 관련 내용인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에 공개적으로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뭐
고양이 3마리 그리고 개 4마리, 7마리를 키우는 동물 애호가잖아요. 그쵸. 본인은 이 동물 존중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에 개를 먹는 건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라면서 개 식용 종식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뭐 대선 기간에 힘들어도 이 반겨주는 아이들, 이 강아지들, 고양이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버텼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 취임 이후에도 시간 나면은 산책을 시킨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또 자신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남태현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단독 인터뷰 내용, 뭐 내용 자체는 뭐 동물권 관련, 정치랑은 좀 떨어져 있는 동물권 관련한 이런 내용이 좀 뭐 줄을 이뤘습니다만 윤영걸 대표님, 주목이 되는 건 인터뷰 내용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식 행보 시작한 거 아닐까요? 뭐 사실상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뭐 봉하마을 가서 네. 노무현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네. 것도 네. 뭐 공식 활동이고 또 신문 인터뷰를 해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 상당히 저는 뭐 공식 활동을 시작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권양숙 여사 만나는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네. 미국에는 총기 사고로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8명이 다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벽을 쌓고 거의 한 사람은 교도소 있고 뭐 권양숙 여사도 대통령 취임식에 안 왔죠. 물론 뭐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은 네. 그런 거 이제는 다 좀 털어버리고 대통령 부인이 국민 통합 화합을 해서 저렇게 초석 하나라도 까는 거. 저 뭐 양산에도 가서 또 문 대통령 부부도 좀 만나고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동물 복지도 좀 인터뷰 내용도 좋게 봤고요. 네. 좀 더 아쉽다면은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번에 어제 브로커 영화도 봤는데 버려지는 아이들, 베이비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문제도 좀 김건희 여사가 좀 활동해서 합계 출산율이 0.81%로 세계 거의 꼴찌인데 네. 아이가 버려진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 거를 김건희 여사가 좀 활동을 하면은 네. 국민들이 굉장히 위안도 얻고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김건희 여사 뭐 이제 뭐 정말 공식 행보를 시작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만 깜깜이 좀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가 뭘 하고 있는지 이 노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말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부부 동반으로 계속 움직여. 아까 뭐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말에 또 영화를 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아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칸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은 영화죠. 이 브로커를 관람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간 이 대통령 내외가 함께한 모습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요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양쪽에 고관절과 이제 슬관절. 이번 치료를 얼마나 하셨나요? 어디 쪽에 그래서 우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카라멜 팝콘, 오리지널 팝콘 이렇게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먹고 하면 너무 우리 영화계 아주 큰 분이십니다. 임원택 감독님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여기는 저희가 관저하고 이렇게 다 한번 처음 둘러보는 거예요. 네, 첫 출근길 마중부터 일부 일정에 이렇게 동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이 카라멜 반
이 일반 팝콘 반반 팝콘을 시켜서 직접 영화를 보는 네. 모습까지 저희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후에 잔디가 바로 용산 집무실 앞이에요. 윤 대통령이 어제 이 배우 송강호 씨를 비롯해서 영화 관계자들을 용산 집무실에 초청을 했거든요. 네. 이 모습까지 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며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 영화를 관람한 어제 이 당일 오전에 사실 북한이 방사포를 쐈습니다. 때문에 이 북한이 방사포를 쏘는데 영화를 관람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그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소식 오전에 있었다는 게 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 대통령이 어제 그 영화 관람 일정과 좀 맞물려서 어제 그 일정에 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대응을 한 겁니다. 네. 네, 어제 북한이 쏜 건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였고 또 그에 맞는 이 조치를 상응하게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일정대로 행했었던 거다라는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방사포 쐈는데 영화 보러 갔다 이런 비판 말고 사실 논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어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영화관을 찾은 모습, 이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이 기자단한테 줬어요. 근데 네. 여기에 실리지 않은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건희사랑 회장을 맡고 있는 강 변호사 SNS에 네. 이 추가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처음에는 최초 공개라는 제목까지 붙었다가 나중에는 네. 삭제가 됐고요. 중복된 그러니까 기자들에게도 공유된 사진을 제외하면은 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보다 한 5장 정도 새로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 이 대통령 부부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진이면 공적 루트를 통해야 하지만 사적인 사진은 여러 가지 공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주장을 펼쳤고요. 그걸 대변인과 홍보실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제완적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꼭 대통령실을 통해서만 이거를 오픈하는 건 정근대적이다라는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절반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럼 저거 누가 찍었냐는 거예요. 어저께. 네. 예,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저는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런 게 영상들. 그러면은 그거는 공적인 활동은 그러니까 우연히 팬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팬클럽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누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네. 근데 공적으로 찍은 거는 공적 라인을 통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잡음이 되고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사적 루트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공개되는 루트가 지금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이 지적이 있었었죠. 집무실을 방문한 그 사진, 이게 왜 사적 루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느냐, 제2부속실을 그러면 차라리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또 반복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갓 지났죠. 근데 취임 후에 지금 많은 관심 김건희 여사한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관심만큼이나 또 논란이 또 계속되고 있죠. 반복되는 논란은 좀 빨리 털고 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오늘의 탑은 김건희 여사 소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